자, 오늘은 우주의 기원, 허블의 법칙과 우주의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플러 효과라는 말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죠? 자, 이 도플러 효과는 사이렌을 울리면서 다가오고 있는 응급차일 경우에 소리가 더 높은 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즉 파장은 짧아지고 진동수가 커지는 높은 음인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고, 아까 다가올 때보다 파장이 길어졌죠. 그리고 그럼 진동수는 파장의 역수이기 때문에 진동수가 작아지는 그런 소리가 나는, 음이 낮은 소리가 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도플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높은 음과 낮은 음은 소리가 크게 들린다, 작게 들린다라는 개념과는 당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다가올 때는 라음으로 다가오다가 또 멀어질 때는 파음으로 이제 소리가 들리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음이 높고 낮음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와 같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게 보통 이제 소리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하나의 파장 길이가, 이게 한 파장 길이죠. 한 파장 길이 똑같이 소리가 여기서 반복적으로 이제 진동수를 갖는 음파가 동일한 파장을 가지고 옆으로 좌우로 이제 쫙 사방으로 퍼집니다. 그러면 내가 관측자가 볼 때는 파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파장 길이를 1이 계속 반복되게 이제 관측되겠죠. 귀로. 요 그림은 이제 빛을 가정했기 때문에 눈으로 들어오는 거고 귀로 들리겠죠. 아까 전에 응급차 얘기를 한다면. 자, 그런데 자, 요건 이제 광원이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왼쪽 그림 볼게요. 광원이 똑같은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음을 내는데, 소리를 내는데, 이 광원이 여기서는 음원이겠다, 그죠? 소리의 원천이 되는 곳이 관측자로 접근합니다. 1, 2, 3, 4 접근하면서 음을 딱딱 내기 때문에 아까 1에서 퍼져나온 파장이 요겁니다. 그 다음에 2일 때 나온 게 요거고, 3일 때 나온 게 요거, 4일 때 나온 게 요겁니다. 물론 아까 전에 봤던 것과 같이 여기와 같이 파장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낸 거는 파원이 시작될 때 1의 위치가 아니고 4의 위치죠. 그래서 관측자가 들을 때는 아까 전에 1의 파장 길이보다 훨씬 짧은 요만큼 파장으로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파장이 더 짧아진 진동수가 큰 소리가 들려서 우리는 높은 음이라고,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응급차에서는 더 높은 음으로, 파장이 짧은 높은 음으로, 또 멀어지면 음원이 멀어지니까 파장이 긴 음으로 보입니다. 들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림이 좀 정확하게 구현되어 있지 않고 대략적으로 그려놓았고, 여기 보면 정확하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광원이 만약에 멀어진다면 1에서 아까 전에 나왔던 파가 요거고 2일 때, 3일 때, 4일 때입니다. 그러면 자, 관측자가 볼 때 이 소리가 오긴 오는데 아까보다 파장이 훨씬 더 길어진 걸 알 수 있죠. 광원이 움직이면 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 다음 파는 파장이 더 길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파장이 더 긴 음이 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진동수는 더 작은 음이 들려서 낮은 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금방 이야기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렌 소리를 들을 때를 가정해서 소리로 이야기했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마찬가지라서 이 그림처럼 어, 다가오면 파장이 짧아지고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것의 원리는 아까 말했던 소리와 똑같습니다. 빛도 전자기 파기 때문에 광원이 엄청 빨리 멀어지거나 다가오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별빛을 또는 은하에서 오는 빛을 분광을 해보면, 여러분들 분광이란 말 알죠?
별이 있으면 거기서 오는 빛을 슬릿을 통해서 통과시키고 프리즘 예를 들어서 회절 격자라는 걸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리즘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프리즘 역할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 프리즘에 의해서 이 굴절률이 빛의 파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파장이 짧으면 더 많이 꺾이고 파장이 길면 적게 꺾이기 때문에 빛이 분광되는 거죠. 이렇게 파장이 짧은 것부터 긴 걸로 쫙 분광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한 600에서 700 나노미터, 그 다음에 이 보라색 같은 경우는 한 400 나노미터 정도가 되는, 나노미터란 말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라서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되는데 빛이 오면, 은하의 빛이 오면 이렇게 쭉 나누어져 가지고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들이 이 정도 파장에서 분광이 쫙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 그림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유명한 이제 별자리에 있는 별들인데요. 여기서 여기 별빛에 의해서 분광기를 통과하면 아까 그 쉽게 말하면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렇게 빛이 분광됩니다. 요 별에 의해서 이렇게 분광되고 그 요 거리가 똑같죠. 이렇게 프리즘에 의해 상이 쫙쫙쫙 이제 그 위치에 맞게 분광된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별빛을 분광하면 무엇을 할 수 있냐? 자, 여기에 있는 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되어 있는 선들을 잘 보면 자, 어느 특정 부위가 색깔이 조금 어두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림이 정확히 잘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두운 것 같고 또 이 부분이 이제 H알파 빨간색 유명한 곳인데 좀 어둡습니다. 이런 식으로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특정 이 우리가 무지개 빛이라고 하는 가시광선에서 특정 파장에서의 빛이 약간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면 아까 여기에 이제 그 부분입니다. 파장이 짧은 곳과 긴 곳인데 이렇게 어둡죠. 쏙 들어가 있고 이게 엄청 어둡다 그죠? 쏙 들어가 있고 여기 어둡습니다.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에 여기는 4861이란 말은 486.1 나노미터란 말입니다. 파장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 각각 위치가 다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정해진 위치가 그 H 알파가 유명한데 여기 있죠. 656.3 나노미터입니다. 여기 6563 돼 있죠. 자, 이렇게 특정 이렇게 빛을 분광하면 흡선이 다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이가 파장의 길이가. 그런데 실험실에서는 분명히 아까 656.3 나노미터 이게 이제 수소에 의한 건데 이 선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빨간색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떤 별에서 또는 은하에서 오는 빛을 분광하면 훨씬 더 짧은 쪽 이게 짧은 쪽 돼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소듐에서 온 빛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연구실에서는 여기 나와야 되죠. 그죠? 하지만 더 짧은 쪽에서 나오고 똑같이 전부 다 짧은 쪽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원래 실험실에서 관측했던 것보다 파장이 짧았다는 이야기겠죠. 파장이 짧았다는 얘기는 아까 말했던 도플러 효과를 생각해 보면 나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허블의 동료와 함께 은하에서 오는 이제 은하의 거리를 구하는 건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죠. 리비트에 의해서 이제 아주 먼 은하의 안에 있는 변광성의 주기만 알면 절대 등급을 알 수 있고 밝기를 알 수 있고 그게 얼마나 어둡게 관측되냐에 따라서 멀리 어느 정도 멀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A라는 은하가 있습니다. A 은하, B라는 은하가 있습니다. A 은하는 거리가 예를 들어서 10 메가파섹인데 이 거리를 구하는 거는 뭐죠? 바로 아까 말했던
이 은하 안에 있는 변광성의 주기 광도 관계를 이용한 겁니다. B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A 같은 경우는 10메가파섹이 있는데 이건 아까 말했던 변광성을 구했고 여기에 있는 빛을 분광해 보니까 파장이 엄청나게 더 길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 뭐 나노미터 예를 든 겁니다. 이만큼 더 길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게 너무 길어진 거네요. 20이라 할까요? 20 나노미터 길었다면 B라는 게 만약에 20메가파섹 거리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변광성을 이용해서 거리 구해보니까. 근데 허블이 여기에서 오는 빛을 분광해 보니까 얘는 40 나노미터만큼 원래 있어야 될 파장보다 더 길게 관측되는 겁니다. 모든 흡수선들이. 그래서 희한하게도 둘이 멀수록 10에서 20이 되니까 이 멀어진 정도도 더 이제 2배 크니까 그 파장이 길어진 정도 역시 20에서 40으로 2배가 더 그러니까 길어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더 그러니까 커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멀리 있는 게 더 빨리 멀어진단 말이겠죠. 멀리 있는 게 더 빨리 멀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멀리 있는 게 더 빨리 멀어진다는 사실을 이 허블이 알아서 이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이가 더 많이 일어난다. 즉, 더 파장이 길어진다. 그래서 붉은색 계열로 간다 해서 적색 편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말은 격자를 생각해 보면, 요 안에 있던 은하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만약에 2배로 커진다면, 1번에서 2번을 보고 1번에서 3번을 보면 동시에 이 격자가 커진다면 1번에서 보는 2번보다는 1번에서 보는 3번이 2배 더 빨리 멀어집니다. 많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허블이 안 거는 우주는 전체적으로 팽창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요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